수열. 가장 처음 배울 때 뭐의 줄임말이에요? 딱 봐도 수의 나열. 수를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런데 수를 나열해 놓은 거야. 자, 그럼 숫자 뭐 한번 나열해 볼까? 뭐가 있을까? 1, 2, 3, 4, 5. 수를 나열했죠.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1, 3, 2, 1, 1. 나열했죠. 수를 나열했죠.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 2, 2, 2, 2. 이런 것도 뭐예요? 수를 나열했기 때문에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수를 나열해 놓으면 다 수열은 맞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애들만 우리가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을 갖다가 규칙이 있는, 일정한 규칙이 있도록 이제 수를 나열해 놓은 것들만 우리가 연구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와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의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이야. 오늘 이제 등차수열만 공부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수를 이렇게 보면은 규칙이 보이나? 규칙? 보여? 1, 2, 3, 4, 5. 선생님, 규칙이 보인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다음 수가 예측이 가능하면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다음 수가 예측이 가능하면 규칙이 있는 거예요. 너네 많은 규칙이 있는 거야. 자, 1, 2, 3, 4, 5 다음 뭐가 올까? 6, 2,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녀석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6이라고 한다면 어떤 규칙으로 6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자연수를 써놓은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수에다가 1을 더하면 뒤에 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것도 규칙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수열을 볼까요? 1, 3, 2, 1, 1. 뒤에 뭐가 올까?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죠? 물론 이것도 규칙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억지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규칙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애들은, 그러니까 규칙 너무 많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요? 2가 올 것 같죠? 그래, 이렇게 딱 봐도 규칙이 나올 것 같은 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수열은 뭐야? 의미가?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해 놓은 거를 수열이라고 하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수 예측이 되면 이제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함수로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함수로. 그래서 이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데 이거 어때요? 수열 계속 갈 수 있잖아. 수는 나열이라는 건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수가 많아지잖아. 근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을 뭔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를 나열하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 나열을? 배열? arrange?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A. 오케이? 그래서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를 A라고 나타내요. A라고. 오케이? A라고 나타내는데, 근데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수가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N 이런 식으로 써줘요. A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AN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요 자식은 이제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항이라는 말이 나왔죠. 항.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거야. 수를 우리가 나열해 놓자. 이렇게 수를 이렇게 나열해요.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자, 근데 이 하나하나의 각 수들 있죠. 수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애들을 다 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그러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주냐면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야.
얘는 두 번째 항이다 말해주는 거. 얘는 세 번째 항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항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그럼 얘는 그거를 이제 한글이잖아. 얘를 첫 번째 항이다, 첫 번째 항이다.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항이다, 얘를 세 번째 항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한글이잖아요, 한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 아까 수열이라 했죠, A.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니? N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N 번째 항. 왜 N이라고 났을까? 그게 이제 일반화한 거죠. 일반화. N 대신에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 대입한 번째의 항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야? A2. 세 번째 항은 뭐야? A3.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항은 조금 특별하잖아, 다른 애들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보통 A1에서 1을 생략하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름 자체를 우리가 초항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항은 이제 처음이죠. 처음 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런 녀석들을 대표하는 항이 바로 A의 N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알겠니? 자, 일반항이 뭔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반항은 보통 표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일반항 표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어디에다 써볼까? AN 표현 방법. 수열의 표현 방법이에요. 수열은 우리가 모든 항들을 다 써주기도 하고요. 오케이? 왜? 말 그대로 이 수열은 이러한 수의 나열이다 라는 걸 그냥 나열하면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수가 너무 많으면 다 나열할 수 있어요? 없죠. 간단히 나타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 N 대신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그 번째의 항을 구해낼 수 있다고 했으니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N에 관한 식. 그래야 여기에 N 대신에 숫자 대입하면 여기다 N 대신에 숫자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소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수의 나열이에요. 그럼 봐봐. 2, 3, 5, 7, 11까지 내가 썼어. 그 뒤에 뭐가 올 것 같아요? 13이 올 것 같아요. 자, 어떠한 규칙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13이에요. 이거 아니잖아. 왜? 소수인 것 같거든. 1 증가했고, 2 증가했고, 2 증가했고, 4 증가했고, 갑자기 2 증가해? 이런 규칙은 아니란 말이야. 얘는 소수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으로도 내기도 한다. 알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점화식이라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점화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점화식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일반항끼리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근데 지금은 일단 요것들만 이제 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알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설명을 다 듣고 봐도 정의 여기 자연수인 함수라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되죠. AN이 N에 관한 식이다라고 해. 그럼 N 대신에 숫자를 하나 대입을 하면 결과가 하나 나오죠. N 대신에 숫자 대입, 왜냐? N에 관한 식이니까 N에다가 숫자 하나 대입하면 결과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AN을 갖다가 어차피 N 대신에 뭔가를 대입을 하면 하나를 대입해서 하나가 나오는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함수. 그죠? 근데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돼요. 왜? 이 N이라는 거는 잘 봐봐.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가 3.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0번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분의 1번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자연수. 즉 뭐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함수로 이해를 한다면 함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세 글자 뭐 있어요? 그래프가 있죠? 그럼 얘를 내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항상 점으로
점 그래프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정의역이 자연수잖아. 자연수는 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그때 함수값을 딱딱딱 찍어보면 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등차 수열 가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차가 같은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차가 뭐예요, 쌤? 이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같은 수를 더해가며 만든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수를 더해가면서 만든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때 이 같은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우리가 차이는 뭐라고 영어로? difference.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앞자를 따서 공차는 D라고 씁니다. 아시겠어? 자, 원래 이런 거예요. 수열에서 차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숫자에서 차는 뭐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를 차라 그래요. 근데 수열에서 차는 뒤에 수에서 앞에 수를 빼는 걸 차라고 해. 뒤에 있는 게 클지 작을지 몰라요. 근데 뒤에 있는 놈에서 앞에 있는 거를 빼면 그걸 차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이제 A4가 있고, 뭐 이 정도만 일단 써볼까? 그 다음에 여기 AN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A2에서 A1을 빼. 그런 값이 있겠죠? A3에서 A2를 빼. 그런 값이 있겠죠? A4에서 A3를 빼. 그런 값이 있겠죠? 걔네들이 전부 다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 여기도 차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다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통인 차다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차가 공통이다 해서 공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D1, D2, D3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다 뭐라고 하는 거야? D다라고 하는 거예요. D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 되죠? A1에서 D를 더하면 A2가 나와요. A1에서 D 두 개를 더하면 A3가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등차 수열은 같은 수, 즉 공차를 더해가면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A1이 있어요.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A의 7로 가려고 해. 몇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 가야 돼. 그럼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될까? 6번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6번 어떻게 구하는 거야? 7에서 1까지의 간격을 세는 거죠. 오케이? 7에서 1까지 간격이 6개니까 A7로 가려면 A7이라는 녀석은 A1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하는 거야? 6개만큼 더하면 갈 수 있겠구나. 왜? A1에서 A2 갈 때 공차 하나 필요해. A1에서 A3 갈 때 공차 2개 필요해. A2에서 A4 갈 때도 공차가 2개 필요해. 이런 느낌. 오케이? 간격이 2하고 4 간격이 2개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타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대표항, 즉 누구를? A의 N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래서 A의 N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너무 쉽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A의 N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A의 1에서 출발을 한다면 공차가 몇 개 필요하겠니? 간격이 N 빼기 1이니까 N 빼기 1개만큼의 공차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내가 자연수를 막 대입을 해주면 그 번째의 항이 구해지겠죠. 이해되겠어? 자, 또 어떤 표현 방법이 있냐? 이런 것도 가능해. A의 N이라는 거를 우리가 N번째 항에서 출발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좀 특별하니까 첫 번째 항부터 간 거고,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아니고 특정 항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간격이 몇 개 필요하니까 간격이 얼마니까 N 빼기 M일 거니까 그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공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나타내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을 볼 건데, 자, 일단 설명과 저하식은 내가 다루지 않을 거야, 지금은.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수열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수열은 뭘로 해석 가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해석이 가능한 함수. 누구에 관한 함수? 누구에 관한 함수? n에 관한 함수예요. n에 관한 함수.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가 n에 관해 정리를 하는 거예요. n에 관해서. 요 자식으로 해볼까? 그러면 n에 관한 1차잖아, 1차. 그러면 정리를 하면 dn 이렇게 쓰고요. 왜냐면 dn 전개가 되니까. 자, 그 다음 플러스 a1 빼기 d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d가 0일 수도 있어. 쌤, 같은 수가 0일 수도 있지, 당연히. 왜? 여기 있잖아. 0을 더해가면서 만든 수. 공차가 0이죠. 근데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저런 수열을 등차 수열로서 우리한테 막 문제로 주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공차가 0이 아닌 순간을 생각을 해서 이제 AN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함수로 생각했을 때 몇 차 함수가 된다? 1차 함수가 된다. 1차 함수.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직선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점그래프인데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거든. 정비례 그래프. 그런 느낌. 정비례 그래프 할 때 대입하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하나 더 알려주면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때 요 x값이 즉 n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사분면과 몇 사분면? 4사분면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점이 이런 데만 찍히지 이런 데 찍힐 수가 없어. 그거 알아둬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내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뭐하고 뭐라 할 때? 초항을 뭐라 그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를 알면, 초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정항과 공차를 알면 역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일반항이라는 거는 아무 항이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 뭘 알면? 요거는 이제 n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고, 이때 공차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공차의 역할은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이런 게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 등차 수열 가지고 우리가 성질을 하나 만들어야 돼. 가장 중요한 성질.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거예요, 중항.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한자를 공부해 이런 거 다 아는데,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야, 가운데. 그럼 양쪽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거 해볼까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이 세 자식이 등차 수열이래. 자, 그럼 봐봐. 가운데 있는 항, 얘에 관한 성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A3는 뭐가 되냐면, A2에 플러스 공차 이렇게 쓸 수 있고, A1이라는 자식은 A2 빼기 공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1과 A3를 만약에 더한다라고 가정하면 플러스 D랑 마이너스 D가 어때? 사라지지. 그리고 뭐가 나와요? A2가 2개 나와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 양쪽 끝에 있는 거를 더하면 가운데 놈의 2배가 나온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A2의 2배가 A1 플러스 A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옆에 뭐라고 써놨어? 등차 중앙 해놓고 옆에 뭐라고 써놨어?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산술 평균이 뭐예요? 더하기 평균이에요. 더해서 평균 내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3을 평균 내봐. 그럼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2. 1하고 3을 평균 내면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1하고 A3을
평균 내잖아 이렇게. 그럼 A2가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 이런 거 되나? 이건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A1 더하기 A5 더하기 A9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세 개를 더했어요. 평균 가능합니까? 자, 1, 5, 9. 1, 5, 9의 평균이 얼마야? 1, 5, 9의 평균. 5죠. 5. 그러면 얘는 평균이 5야. A1, A5, A9의, A1, A5, A9의 평균이 5야. 그러면 3개를 더했으니까 3A의 5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 이거 중요한 거야. 자, A1 더하기 A2 플러스 A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개를 더했죠?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자, 평균 해볼까? 1 더하기 2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9. 그럼 평균 되면 3. 그럼 얘는 결국에 A3이라고 평균이. 그럼 평균은 얘를 3개를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 게 A3인 거잖아. 그럼 3을 이렇게 다시 곱해주면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등차 중에서 알려주고 싶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봐봐. 그럼 만약에 이런 건 어때? A1 더하기 A2 플러스 A의 7 이런 건 어때요? 1 더하기 2 더하기 7은 평균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균 내면 왜? 평균 내봐. 1 더하기 2 더하기 7 해봐. 그럼 10이야. 3분의 10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A의 3분의 10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0이라는 거는 3분의 9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얘는 3 플러스 3분의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 3은요, 그대로 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A의 3은 그대로 써.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 뭐가 붙어요? 3이 붙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가 남았잖아. 그래서 이걸 D를 하나 붙여주면 돼요. 하나가 남으면 D 하나, 2개가 남으면 D 2개. 이런 식으로. 위에 거랑 연결해서 볼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A7을 갖다가 A의 6 더하기 D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A7을 A6 더하기 D. 그러면 봐. A1 더하기 2 더하기 A6은 아까 위에서 했죠? 3A3이에요. 그래서 A1 더하기 A 더하기 A6은 3A3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D가 하나 추가된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자, A1의 2 플러스 A의 7 플러스 3A의 8 이 정도 한번 해볼까? 자, 그냥 해보면 돼요. 일단 봐봐. 얘는 2개가 있다라는 거야. A1을 2개 더했고 A7을 하나 더했고 A8 3개 더했으니까 총 6개를 더한 거야. 맞지? 그럼 6개짜리 평균을 찾는 거야. 2, 7 더하면 9, 3, 8에 24. 24에 9 더하면 33. 걔를 6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몫이 얼마? 5. 나머지가 얼마? 3. 그래서 A5라고 쓰시고 플러스 3D라고 쓰시면 돼요. 앞에 6 이렇게 붙이고.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 배울 때는. 자, 한번 해볼까? 이런 거잖아, 봐봐. 일단 난 A5를 만들어야 돼. 자, 3D를 빼봐요. 3D를 빼면 돼. 3D 어디서 빼? 여기서 뺄까? 여기서 3D를 빼봐. 그러면은 얘가 3A7 플러스 3D 이렇게 되죠. A7에서 D를 더한 게 A8이니까 3 곱하면 3A7에서 3D 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돼? 4A의 7이 되고 여기는 2A의 1이 되는 거야. 쌤 아직도 쌤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분점 약간 이런 거 써서 구할 수도 있거든요. 내분점 같은 걸 써서. 근데 그냥 해볼게. 4A7은 우리가 4에 A1 플러스 6D라고 쓸 수 있죠. 그럼 2A1과 4A1을 더해서 6A1이 되고 그 다음에
6, 4, 24니까 6으로 나누면 4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A1에서 공차 4번만큼 갔으니까 A5야. 그럼 6A5가 나오는 거고 3D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익숙하게 만들면 돼. 자,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고요. 얘가 뭐가 되지? 얘는 개수가 되는 거야. 개수, 목, 나머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등차 수열인데 합이 나왔다? 뭔가 합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뭘 생각해야 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등차 중앙을 생각하셔야 된다. 등차 중앙은 다른 말로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등차 중앙을 쓰면은 이 처치곤란했던 이 서수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 불편해요, 쌤. 1, 2, 6 너무 불편해요.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 알겠니?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옆에 뭐라고 돼 있어? 가우스 10세라고 돼 있죠. 외우기 편하라고 이제 살짝 어감을 살린 가우스 10세를 넣어놨습니다. 자, 가우스 1화를 알고 있어요? 가우스 1화? 가우스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가우스가 만든 건 아니고 가우스가 이 정도 나이대에 생각을 했다는 건데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를 더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2초 안에 대답을 해버리죠. 가우스가 5050.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화를 떠올리면 그게 등차 수열의 합 그 원리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다시 배울 거지만 합, 총합 이런 느낌에서 sum, SUM의 약자 S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SN이라는 거를 내가 먼저 알려주면 SN은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부분합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열의 전체를 다 더한 게 아니고 일부분을 뭐 더했다 이런 느낌으로 부분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다 더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딱 일반항까지 한번 더해보자 라는 건데,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해볼게. 그럼 SN이라는 건 결국에 이런 거잖아.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빼기 1 플러스 A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가우스는 어떤 생각을 해요? 1부터 100까지를 더할 때 1부터 100까지를 다 써놓고 그 식을 바꿔서 거꾸로 써놨죠. 거꾸로. 그래서 나도 이거를 거꾸로 한번 써볼 거야. 그럼 똑같은 이 SN이라는 자식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N 플러스 AN 빼기 1 플러스 AN 빼기 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의 2 플러스 A의 1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냐면 이거를 더해버렸어. 자, 1부터 100까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100부터 1까지를 써요. 그래서 위아래를 하나씩 더해보잖아. 그럼 1이랑 100이랑 더하니까 101, 2랑 99랑 더하니까 101, 3이랑 98이랑 더하니까 101. 이게 101이 계속 나와. 그럼 몇 개 있어요, 총? 1부터 100까지 썼으니까 100개가 있겠지. 101을 100개를 다 곱하는 거죠. 네. 뭐래? 100개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우리가 원했던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총 2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 2 하겠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위에 아래를 더해볼게. 그러면 2의 S의 N이 되고요. 자, 위 아래를 더하면 A의 N 플러스 A 이렇게 쓸까?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둘이 더하면 A2 플러스 1부터 쓸걸. AN 빼기 1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더하면 A3 플러스 AN 빼기 얼마야? 2가 되죠?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성질을 쓰냐?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쓰는 거야.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을 쓰잖아. 잘 봐. A2는 우리가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 A의 N 플러스, N 빼기 1이라는 거는 A의 N 빼기 D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플러스 D랑 마이너스 D가 사라지니까 결국에 이 자식과 이 자식은 똑같은 녀석이야. 이 자식과 이 자식도 다 똑같은 녀석이에요. 결국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N 빼기 1, N개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N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S에 N이라는 거는 결국에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쌤, A1 플러스 AN 빼고요. 말고요. A2 플러스 AN 빼기 1도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당연히. 왜? 같다며. 같으니까 여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둘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요거를 한글로 어떻게 정리를 해요? 거기 정리해놨지, 내가. 그죠? 일단 뭐라고 돼 있어? 2분의, 여기는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초항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 말항이라고 할게요. 말항.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만 본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평균이다 볼 수 있어요. 평균. 그렇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평균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개수를 곱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평균 곱하기 개수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초항 플러스 말항에서는 우리가 등차 중항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SN이잖아요. N 대신에 뭔가를 대입하면 값이 하나씩 나오지. 그럼 이 SN마저도 우리가 새로운 수열로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SN도 새로운 수열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수열이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또 인식할 수 있어? 얘는 N에 관한 함수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N은 이제 정의역, 자연수, N은 자연수. 함수로 인식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N에 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짜증나는 게 이제 A1과 AN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SN이란 2분의 N에 A1까지는 OK인데 AN이라고 하는 건 A1을 기준으로 공차를 얼마만큼? N 빼기 1만큼의 공차를 더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 자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분의 N제곱이 여기 있어요. 그럼 D. 2분의 D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DN이 되겠죠? 아, 여기 앞에 또 있네. 야, 좀 그렇다. 여기는 그러면 플러스 2분의 2A1 빼기 D의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럼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예요?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별한 2차식이 돼요. 어떤 2차식이냐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식이 돼요. 오케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식이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수열을 함수로 인식했을 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옆에 있는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SN이 2차식이면 AN은
항상 등차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인가요? 아니죠. 왜?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2차식이 아니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SN이 2차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고 있으면 이제 등차 수열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 생각을 해보자. S에 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AN을 이용해서 SN을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AN을 이용해서 SN을 구하는 연습은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알려주겠지만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식을 쓰냐면 이런 거야. 자, 한번 N 대신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A1이 되죠. 여기는 S1이에요. S1은 뭔 뜻이에요? S1? S1은 제1항에서 제1항까지의 합.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1항이에요. 제1항. 그러니까 S의 1은 A의 1과 똑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냐면 S의 N 한번 생각을 해봐. S의 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그럼 만약 거기에서 S의 N 빼기 1을 빼오는 거야. 이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 빼기 1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N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N 빼기 1번째까지 더한 거를 빼버려. 그럼 마지막 뭐만 남아요? N번째만 남아요. 그래서 이 값이 A의 N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쌤, 그럼 왜 여기는 2 이상이고 여기는 1이에요? 자, N 빼기 1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얘도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N 빼기 1이 1, 2, 3, 4 이런 수가 되려면 N은 2, 3, 4, 5 이런 수가 돼야 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N을 이용해서 S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SN을 갖다가 N의 제곱 빼기 뭐 2N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에서 AN을 구해야 되잖아. AN은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까? SN에서 SN 빼기 1을 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N 빼기 1의 제곱에서 빼기 2의 N 빼기 1을 계산해 주면 돼. N의 제곱에서 N 빼기 1의 제곱을 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둘이 더하면 얼마? 2N 빼기 1. 둘이 빼면 1이죠. 그럼 여기 끝이고. 자, 마이너스 2n에서 마이너스 2n 빼고 플러스 1을 했으니까 플러스 2가 돼서 너는 2n의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n에 관한 1차식에서 이 2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 기울기랑 같은 게 공차.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과정 매번 하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AN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또 따로 구해줘야 돼. 어떻게? S1이 즉 A1이더라. 그럼 SN이 A1이 되니까 A1은 1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야, 여기가 빼기네요. 빼기 이렇게. 빼기 여기도 빼기. 여기가 빼기고 여기 빼기지. 왜냐면 이제 플러스 2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빼기고 여기도 빼기가 돼요. 뭐래? 여기 빼기 3이지 그러면. 빼기 3 이렇게 빼기 3. 그럼 여기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와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거랑 식이 똑같죠.
그럼 우리가 굳이 이거를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한 번에 쓰면 좋겠죠? 자, 그래서 AN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2N에 빼기 3이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어때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이 식에서 접근을 해보는 거죠. AN이라는 식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DN에 플러스 A1 빼기 D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자, DN인데 AN이 DN 1차예요, 1차. 근데 여기서 몇 차가 됐어? 2차가 되면서 공차가, 최고차 한계수가 어떻게 돼? 절반이 돼버려. 왜? 차수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차수가 2배, 개수는 절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보는 거야. 차수가 어떻게 됐어? 차수가 반으로 줄었네? 그럼 개수는 2배가 돼야겠지. 이해되겠어요? 차수가 반으로 줄었네? 그럼 개수는 2배가 돼야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은 이 자식을 이용합니다. 1 대입하면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도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이 부분이죠.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해되겠어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SN이 N제곱 이렇게 할까? N제곱이라고 할게. 플러스 6N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AN을 구해보자. AN은 차수가 절반이니까 개수는 2배 2N. 그럼 공차가 얼마? 2. 그 다음 1 대입하면 똑같아야 되죠. 1 대입하면 얼마? 7. 1 대입해서 7 되려면 얼마?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끝나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쌤 AN에서 SN으로 갈 때 이 과정 안 겪어도 되죠. 왜? 2N이래. 그럼 SN은 뭐가 되겠어? N제곱. 1 대입해가지고 7 나오니까 여기도 1 대입해서 7 나오려면 6. 근데 상수항 없어야 되니까 N.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느낌. 익숙해지면 돼. 오케이? 쌤,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상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상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잘 한번 봐봐. SN에 상수가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SN 빼기 1도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1이 붙겠지? 그럼 우리 원래대로 이거는 이제 상수항이 있든 없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대로 보면 SN에서 SN 빼기를 빼봐. SN에서 SN 빼기를 빼봐. 그러면 AN이 나오는 거 맞는데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요. 뭐가 나와요? 플러스 1은 사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의미가 없어. 그럼 이 플러스 1은 도대체 어디에 의미가 있냐? 요 자식의 의미가 있죠. 왜? 1을 대입하는 순간 원래 결과에 1을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주는 의미는 뭐냐? 자, 상수항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 항에 영향을 주는 거야. 오케이? 상수항은 첫째 항에 영향을 줘.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봐. 이 자식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플러스 1은 첫째 항에만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머지 항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데까지 문제가 없어야 돼. 오케이? 왜? 얘는 없다고 생각하라고.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AN을 구하면 돼요. 단 N은 뭐 이상이어야 돼? 2 이상이어야 돼. 다. 그리고 N 대신에 1을 대입을 한 경우에 여기에다가만 뭘 해주면 돼?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다 1 대입 하나, 여기에다 1 대입 하나 똑같으니까 여기에다 1 대입하면 얼마나? 7 나오죠? 거기다 1 더하니까 8이 되는 거예요. A1은 8. 이것만 추가로 적어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수항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첫째 항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줘 안 줘? 여기에는 영향을 안 준다. 왜? 여기는 첫째 항 아니니까. 이해되겠죠? 네,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최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볼 거냐면,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내가 A1을 기준으로 이제 A2는 공차를 한번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수는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공차가 양수라고 한다면 양수를 더해주면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음수를 더해주면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에서 만약에 공차가 양수인 수열을 우리가 증가하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볼 거고, 그지? 공차가 음수라고 하면 얘는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결국에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 플러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점점 커지잖아. 그럼 점점 마이너스 어떤 수에서 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증가하는 상황에서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린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항부터 더해 갈 거예요. 더해 갈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점점 어떻게 돼요?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게 돼요. 그러면 계속 커지니까 얘는 최대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이 자식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 자식의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최소값은 존재할까 안 할까? 최소값 존재하겠죠. 왜? 뭐 얘도 결국엔 수열이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 우리가 SN으로 나타내기로 했죠. SN. 근데 S1, S2, S3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두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세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이런 거잖아. 그럼 이 녀석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하겠지. 왜? 갈수록 커지니까. 그럼 가장 작은 값은 언제겠어요? 첫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겠죠. 그래서 이제 S의 1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이해되겠니? 예. 그 다음 만약에 D가 이제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인데 첫째 항이 음수라고 해볼게.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두 번째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면 또 뒤에 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럼 계속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합이 계속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작아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플러스를 더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아, 얘는 작아지다가 커지는 그런 녀석이구나. 작아지다가 커지는 그런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 존재해야 안 해? 안 해요. 왜? 계속 커질 거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값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죠. 언제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더 이상 마이너스를 더하지 않는 순간.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 SK라고 쓸 건데 이 K의 의미가 뭐냐면 K는 AK로 설명해볼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수를 계속 더하면 작아져. 근데 양수를 더하는 수가 어떻게 돼? 커져. 그러면은 커지면 최소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수만 다 더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혹은 뭐도 가능해? 0도 가능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이 조금 나뉘어져야 돼. 이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져야 되냐면
ak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최대 자연수 k하고, 그 다음에 ak는 0이 존재한다면 거기에서도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아, 음수만 다 더하면 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감소예요. 감소. 감소면 처음에 시작을 플러스에서 한다면 언젠가는 뭘로 되겠어? 바뀌겠지.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얘는 최대값 존재할까 안 할까? 당연히 존재하겠죠. 최대값 존재해요. 언제 존재하겠어요? 플러스, 지금 플러스야. 플러스에서 플러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플러스 더하면 어떻게 돼? 더 커져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더하면 어떻게 돼? 작아져요. 아, 그럼 이렇게 가는구나. 자, 최대값은 어떻게 가냐면 여기가 이제 sk가 되는 거죠. sk. 근데 이번에 여기에서 말하는 sk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sk는 a의 k가, 그러니까 양수만 다 더해야 된다는 소리야. 양수만. 혹은 ak가 0이 되더라도 0을 더해도 값이 안 바뀌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최소값 존재하겠니?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다음.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최대값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알겠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째 항이 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고 나보고 AN을 구하래.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두 개의 항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거나 이제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A1에서 공차를 얼마나 더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요. 어쨌든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공차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공차. 공차는 n에 관한 식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니까 총 몇 칸 차이야? 3칸 차이야. 그래서 공차라는 자식은 3분의 3칸 분의, 자, 3 증가했을 때 얘를 y값이라고 보면 돼. 얘를 x값, 얘를 y값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자, 얼마 증가했어? 9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9, 즉 공차는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차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3n이다 이런 식으로 써두고 그 다음에 뭐 1대입에서 마이너스 11 나온다 하든지 4대입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1대입에 마이너스 11 나오려면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때 어째 똑같은 건데 이 첫 번째잖아. 얘는 네 번째잖아. 몇 칸 가야 돼? 3칸 가야 돼. 그럼 공차가 3개 필요하대. 그래서 여기가 3D인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증가했어? 이제 9만큼 증가했으니까 3D가 9다. 그럼 D는 3이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네, 특정 항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등차 수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31항이 85라고 했어. 자, A의 31항이 85.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45항이 127. A의 45항이 127이라고 했을 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0항을 구하래. A 100을 구하래. 자, 그럼 공차만 찾아버리면 끝나죠. 왜? 아니, 아무 항이나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여기서 출발을 하면 공차 몇 개 더해줘야 돼? 69개를 더해주면 되고 여기서 출발하면 공차 몇 개? 55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럼 결국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로 구할 수 있겠죠.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는 D는 얼마 증가할 때? 14가 증가할 때 얼마 증가했어? 42가 증가했으니 공차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가볼까? 55칸 증가했대. 55. 그럼 3에다가 55를 곱하니까 165가 돼요. 그럼 165를 127에서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165를 더해준다면, 292가 되네. 292. 그래서 100번째는 이제 29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공차를 구하는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3번. 등차 수열에서 A5는 4A3이다 했어요. A5는 4A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2 더하기 A4가 6이다. A2 더하기 A4가 6이다.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A7을 구하래요. A7. 자, 그럼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A7을 구하려면 결국에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항 두 개를 알던지 아니면 특정항 하나하고 공차를 알던지 어쨌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식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아예 여기서 뭔가를 하나씩 찾아내라 뭐 이런 소리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봐. 첫 번째 걸 먼저 볼까 두 번째 걸 먼저 볼까 했을 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걸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등차 수열에서 합이 보여줘. 등차 수열에서 합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 했어? 등차 중앙을 생각하라고 했어. 그럼 2하고 4의 평균이 얼마니까? 3이니까 너는 그냥 두 개짜리 A에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2를 약분을 해주면 A3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특정항을 구했네. 그럼 이제 공차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A3이 3이라고? A3이 3이야? 그럼 여기 A3이 3이니까 너는 얼마가 돼? 12가 되는 거지. 아, 특정항 두 개를 아는 형태죠. 그럼 공차 구할 수 있지. 얼마야? 공차 얼마야? 2분의 얼마? 9 이렇게 되는 2분의 9.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A7이라는 건 뭐냐면 A7이라는 거는 A3에서 A5를 거쳐서 A7로 가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A3에서 A5로 갈 때 두 칸 움직이지? A5에서 A7로 갈 때 두 칸 움직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9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가면 9 증가해서 정답이 21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 또는 음이 되는 항을 구해볼 건데, 자, 첫 번째 197 요요요요요 이렇게 하죠. 197 94 이러한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점점점 뭐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수열이에요.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얘는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언젠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점점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그런 항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항을 구하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얼마씩 떨어지고 있죠, 지금? 3씩 떨어지고 있잖아. 그럼 100에서 3이 몇 번 떨어져야 마이너스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일단 33번 떨어지면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요? 몇 칸 움직이는 거야, 총? 33칸 움직이면 1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칸 더 움직이니까 34칸 움직였지?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A의 35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그러니까 A의 35가 A가 없으니까 35번째 항이다 이렇게. 35 제 35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52에서 얼마만큼 증가해서 여기 플러스
6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2라는 녀석에서 6을 얼마만큼? 6, 7에 42, 6, 8에 48, 6, 9, 54. 그럼 9번째를 딱 가면은 얘가 처음으로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총 9칸을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제10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뭐 일반항을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등차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이것도 가보는 거야. 1, 5, 9, 40 커집니까? 13, 점점점. 그럼 얘는 도대체 몇 번째 항에서 100보다 커지냐? 이런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4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럼 1에서 시작을 해서 4만큼 몇 번을 가야 100이 넘어갈까? 이걸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4 곱하기 얼마 정도가 되겠어요? 4 곱하기 25가 100이잖아. 그러니까 25개 가면 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25번째를 갔으니까, 25칸을 갔으니까 몇 번째 항이 되겠어? 제 26항이 되겠죠. 26번째 항이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니? 그럼 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여기에는 별표를 한번 쳐 주십시오. 별표. 약간 중요하거든요. 자주 나오고 은근 헷갈려 한다.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8이 있고 30이 있는데 이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8, x1, x2, x3 점점점 요즘 숫자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x에 n 이렇게 x에 n 해가지고 3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라고 했을 때 나보고 뭐 n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그죠? n의 값을 구하라. 자, 공차가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공차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공차는 간격 몇 개야? 간격 얼마야? 38이죠. 그러니까 공차라는 거는 30을 누구로 나누면 되는 거야? 30을 전체 간격의 수로 나누는 거야. 간격의 수로. 자, 그럼 봐봐. 여기가 몇 개 있는지 봐. 1개, 2개, 3개. 그럼 여기가 몇 개? n개 이렇게 되겠지. 규칙 찾았죠? 1이니까 1개, 2니까 2개, 3이니까 3개, n이니까 n개.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간격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공차야. 근데 공차가 얼마나 했냐면 2라 그랬어요. 딱 봐도 너가 얼마겠어요? 15겠죠. 자, 그래서 n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식을 x의 제로로 보는 거고요. 이 자식을 x에 뭐라고 보는 거야? n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x 제로가 마이너스 8, x의 n 플러스 1이 30이다. 그럼 공차 어떻게 구해요? n 플러스 1분의 38 이렇게. 뭐야? 왜 30이야? 38 이렇게 돼. 38. 그럼 여기가 15가 아니고 이제 1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n은 18이 된다. n은 18. n은 18 이렇게. 아시겠죠? 네, 6번 했고요. 자, 2개 더 갑니다. 2개만 일단 더 가볼게요. 자, 7번 갈 건데,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x하고 x제곱에 빼기 1하고 2x 플러스 3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등차 중앙이죠. 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밖에 없어. 등차 중앙이에요. 성질이 그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너 둘의 평균이 뭐다? 요 자식이다 하면 되죠. 그럼 x제곱 빼기 1은 둘이 더하면 얼마야? 3x 플러스 3인데 그걸 2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3x 플러스 3을 2로 나누는데 나누기 1을 넘겨서 곱하기 2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2x 제곱에 빼기 2는
3x 플러스 3이니까 2x제곱에 빼기 3x 빼기 얼마? 5가 제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 만약에 여기에서 실근이 안 나온다면, 실수가 안 나온다면 얘는 성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근 모두 실수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두 근의 합을 찾아주면 합이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 이번엔 뭐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5이고 제곱의 합이 83일 때 이랬어요. 자, A, B, C라고 할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다? 15다.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얼마다? 84다. 맞죠? 83입니까? 83이다.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수를 구하래요. 아니, 등차 수열인데 합이 나왔다고? 등차 수열인데 합이 나왔다? 뭘 생각해야 돼? 등차 중앙. 쌤, 근데 세 개인데요? 등차 중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산술 평균이라, 산술 평균. 세 개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셋 중에 우리가 대소 비교를 이런 식으로 놔보자. 이런 식으로.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얼마다?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럼 B가 5니까 여기에다 5를 집어넣어. 그럼 A 제곱에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25가 83이니까 25를 빼주면은 25를 빼면 58 이렇게 되겠죠. 58. 그럼 이런 거지. A 플러스 C는 뭐고 10이고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58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조금 꼴보기 싫어. 좀 꼴보기 싫어. 그래도 뭐 어떻게 풀어야지. 우리 이걸 이제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C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C? AC는 너 제곱에서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이 얼마야? 100이야. 됐죠?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갖다가 뭐 해줘요? 빼줘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AC가 나와요. 그러면 빼주면 얼마? 42, 2로 나누니까 2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이 10이고 곱이 21인 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뭐가 있어요? 3하고 7이 있다 이거야. 3하고 7이. 이렇게. 이해되겠니? 예, 3하고 7. 자, 그런데 우리가 A가 가장 작다 했으니까 3이 되는 거고, C가 가장 크니까 7이 되는 거고, B가 가장 중간에 있으니까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세수는 3하고 5하고 7이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네. 문제를 몰라도 그냥 내가 여기 써놓고 풀기 때문에, 말로 해주기 때문에 그냥 적고 한번 풀어보고 따라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9번. 자, 첫째 항이 50이래요. 첫째 항이 50이다. 자,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다.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다. 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220이다. SN에 220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수열의 제10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근데 이거 n이라고 두니까 좀 헷갈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자. 이게 일반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니까 k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k번째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 등차 수열의 합.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평균 곱하기 개수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마침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마지막 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로 평균을 내주면
평균이 얼마가 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평균 곱하기 이제 개수가 되는 거겠죠, 개수. 개수가 몇 개겠어? 11개겠죠. 1부터 해갖고 11개니까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1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K가 11이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지금? 10번째 항을 구해야 돼. 그래서 A의 10을 구해야 돼, 10. 근데 내가 A의 1하고 A의 11을 알고 있어요. A의 10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야. 공차를 구해서 A11에서 공차를 하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차 먼저 구해봅시다. 공차는 어떻게 구해? 자, 몇 칸 갔어요? 10칸 갔어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갔어요? 마이너스 60만큼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뭐 한글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두 수 사이에 또 수를 넣었대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5하고 그 다음에 15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5, x1, x2, x3 점점점 해갖고 이제 xn에다가 15 이렇게.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자, 근데 그럼 몇 개를 넣은 거야? 몇 개 넣었어요? 지금 n개 넣은 거야, n개. 그죠? 근데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해갖고 어디까지? xn까지 다 더한 게 얼마라 그랬어? 90이라 그랬어, 90. 너무 쉬워. 그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쌤,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합이 나왔네? 그러면 등차 중앙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뭐도 생각할 수 있어? 이제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결국에 평균 곱하기 개수가 될 거니까 일단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예요. 그 다음에 평균이 이제 나와야겠죠, 평균. 근데 내가 x1부터 xn까지 아는 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했었어? 이 자식을 x0라고 보고 이 자식을 x에 n 플러스 1이라고 봐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평균으로 가는 거지. 평균이 얼마가 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5가 되는 거고 둘이 곱해서 이제 90이 되는 거라서 n은 일단 얼마라고 볼 수 있다? 1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n은 1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이번엔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등차 수열에서 AN의 첫째 항부터 8번째까지 항의 합이 104. 그럼 우리가 첫째 항부터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네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의 8까지 더한 게 104 이렇게 104. 자, 그 다음에 A9부터 A16까지 A9부터 A10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의 16까지 합이 360. 자, 나보고 뭘 구하라 했냐면 첫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S의 24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개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해 줄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등비 수열도 똑같겠지만 등차 수열에서 자, 몇 개씩 묶으면요. 몇 개씩 묶으면 걔도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에서 몇 개씩 묶으면 걔도 등차 수열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 A1, A2, A3, A4, A5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쌤, 저는 여기서 몇 개씩 묶어보고 싶어요? 뭐 2개씩 묶어볼게요. 2개씩 어떻게 묶을 수 있냐 봐봐. 이렇게 일단 하나 묶고 그 다음 누구 2개 묶을래? 아무렇게나 해도 돼.
2, 3? 오케이.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봐봐. 첫 번째, 야, 묶음은 규칙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묶이고 그런 녀석들이야. 오케이. 이렇게 묶어서 더하잖아요. 묶어서 이제 합을 하면 걔도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A1 플러스 A2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A2 플러스 A3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A3 플러스 A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식에서 요 다음 항으로 넘어가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D 하나, A2에서 A3로 넘어갈 때 D 하나, 총 2D만큼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다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가? D 하나, D 하나. 그럼 2D. 여기도 넘어갈 때 어떻게 가? D 하나, D 하나, 2D 이렇게. 그럼 얘도 결국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렇게도 돼요. 봐봐. A12, 그 다음에 A45, 그 다음 뭐겠어? 아, 하나 띄고, 하나 띄고, A7, 8. 오케이? 그러니까 규칙이 있게만 묶어버리면 뭐가 된다? 걔들도 등차 수열이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지금 몇 개를 묶었어? 8개를 묶었어. 여기 몇 개를 묶었어? 8개를 묶었어. 개수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규칙으로 간다면 걔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자, 그렇다면 자, A에 똑같은 규칙으로 가면 여기 17이 되겠지. 이해됨? 왜? 1에서 9로 가면 8 더하니까 7 이렇게. A에 17, A에 18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얼마? A에 24까지 더해도 얘도 이제 얼마가 있겠지만 이게 등차 수열일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보고 뭘 구하래요? 어디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24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 결국에 이 세 개를 뭐하래? 다 더하래. 이 세 개는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가운데 등차 중앙을 써가지고 곱하기 얼마? 3 하면 돼. 하나, 둘, 세 개를 더했으니까 곱하기 3 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108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항이 마이너스 9, A6이 마이너스 9. 그죠? 그 다음에 A10은 7. 이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이래요.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두 개 해놓고 SN의 최소값? 등차 수열의 합의 뭐야? 최소값. 합이 최소가 되려면 뭐만 챙겨야 돼요? 음수만 더해야 돼. 음수만. 최소가 되려면 음수만 더해야 돼. 근데 음수가 없어요, 쌤. 그래? 그러면 첫 번째 항. 그죠? 음수만 더해야 돼. 마지막에 0까지 더해도 되죠. 0이 있다면 0까지 더해도 돼. 그럼 가보자고. 일단 AN이라는 거 먼저 찾아야 되니까 AN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AN은 우리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 되는 거고 1차 항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공차가 되는 거죠. 공차 찾아봅시다. 4칸 증가하는데 16칸 갔으니까 공차가 얼마? 4가 되는 거예요. 4. 그래서 4n 쓰고 6 대입해서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6 곱하면 24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9 되려면 마이너스 33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만 더해야 된다? 음수만 더해야 된다. 음수. 자, 그럼 너가 음수가 되는 거는 n이 얼마일 때? n이 8일 때까지 음수죠. 왜냐면 4, 8에 32에서 이거 빼니까. 그러면 A8까지는 음수가 돼. A8은 음수. 나 A9는 뭐가 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어디까지만 더해줘야 되는 거야? 8까지만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때 나보고 뭘 구하래?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S의 8을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그럼 나는 뭘 처음에 찾아야 돼? A0, 그 다음에 A1과 A의 8을 찾아야겠죠.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서 바로 가볼까? SN으로.
우리 했었잖아. SN 바로 갈까? SN은 어떻게 가요? 차수가 올라가면 여기는 몇 배? 절반. 2n 제곱.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똑같다 그랬죠?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9.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1n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 8을 대입하면 돼. 88에 64에 128에서 빼기. 83에 24에 8일은 8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얼마? 120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네. AN에서 SN으로 가는 거 연습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안 쓰든 안 쓰든 연습해. 근데 연습하면 할 줄 알게 되면 쓸걸? 넘어갈게요. 자, 가봅니다. 100 미만의 자연수라고 해서 100 미만 자연수 중에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 3을 해서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거는 3만큼 공차가 3이라는 거잖아, 공차가. 그죠? 나누기 3이라는 거는 공차가 3이다 라는 거예요, 공차가 3.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그냥 1 있겠죠, 1. 그래서 1, 4, 7, 뭐 이런 애들 있겠죠. 어디까지 가겠니? 100 미만이지. 97, 8, 97까지죠. 97. 100에서 3 빼니까 97. 여기까지 오케이. 첫 번째 항이 나왔고, 마지막 항이 나왔네? 그러면 평균 곱하기 개수로 갈 수도 있겠죠? 평균이 얼마? 둘이 더하면 98이니까 49가 돼, 49. 자, 개수 찾는 게 문제거든요, 개수. 개수 찾는 방법 알려줄게요. 개수 찾는 방법. 전체 간격이 몇 개? 96. 맞죠? 물론 이제 일반항이 너 공차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3 곱하기 얼마로 32에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항에서 몇 칸? 32칸 움직였다. 그래서 얘를 33번째 항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33 곱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잘 봐. 우리 나무라고 생각해. 나무를 한 그루씩 이렇게 세워요. 나무를. 오케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세워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세워봤죠? 도로 위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세우는 거 해봤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해봤죠? 예. 어떻게 해요? 간격보다 나무가 하나 더 많죠. 간격보다 당연한 거 아니니 나무를 2개를 세워야 간격이 하나 나오고 나무를 3개를 세워야 간격이 2개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돼. 전체 간격이 얼마야? 96. 한 칸의 간격이 얼마야? 3. 그러면 전체 간격의 개수는 32개. 나무는 거기보다 하나 더 많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3개가 되는 거야, 개수가. 이렇게. 자, 둘이 곱해주면요. 33에다 5 곱하니까, 50 곱하니까 1650에서 33 하나 빼줍니다. 1617이 됩니까? 161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자. 자, 14번. 마지막이니. 하나 더 있네. 14번. 자, x하고 y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2x야. y는 2x.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y는 x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y축에 평행한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끊는데요. 이런 식으로 끊는 거야. 같은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꺼요. 그래서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얼마냐면 3이래요. 점점점 쓸게요. 점점점. 가장 긴 변은 이제 12래요. 이렇게. 10개의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하래요. 그거 알아요? 결국에 이 길이 뭐 중간에 여러 개의 길이가 있을 것이며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까지 갔을 때, 요 길이들도 전부 다 수열이죠. 수를 나열해놨으니까 수열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이제 3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얼마인지 모르고, 왜냐면 이제 성분을 몇 개 꺼었다 했어? 10개 꺼었다 했거든? 그러면 점점점 해갖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12 이렇게 되겠. 이게 총 10개예요, 10개. 근데 문제는 두 번째를 내가 못 구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걸 딱 보자마자 근데 등차 수열의 합 문제니까 등차 수열의 합 쓰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정답이죠. 그래도 뭘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일단 3이 나와야 되잖아. 어떠한 x값을 대입을 해서 3이 나와야 되면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제 a라고 해, a. 그럼 요 좌표는 y값이 2a가 되고 요 y값이 얼마가 돼? a가 되니까 요 차이는 얼마가 되겠어? a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3인 거야, 결국에. a가 3.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지금 12가 되는 거지. 그럼 12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뭐가 돼? 12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가 돼야 된대? 10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간격이 지금 얼마야? 9. 맞죠? 그럼 실제로 여기 숫자가 10개면 간격도 몇 개? 9. 그럼 결국에 여기 그 다음 뭐가 돼?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실제로는 얘가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 보면 평균 곱하기 개수니까 3하고 12의 평균이 얼마예요? 2분의 15예요. 근데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합에다가 이번엔 개수에다가 2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15 곱하기 5에서 정답 얼마? 7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15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 뭐래?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SN이 뭔지를 아니까 바로 갈게. SN이 뭐라 그랬냐면 n제곱 플러스 3n 빼기 1 n제곱 플러스 3n 빼기 1 와우, 요 자식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왜?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은 그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죠? 그럼 등차 수열 구해보자라는 거야. 가볼까? AN은 두 가지죠. 어떻게? 2 이상일 때는 등차 수열일 것이고 1일 때는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어떻게 돼요? 자, 차수가 절반이 돼. 그러면 개수는 2배가 돼. 그럼 2n이 되는 거야. 자, 얘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없다고 보고 해야 돼. 등차 수열 가는 거니까.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4.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4. 그래서 얼마? 플러스 2. 여기까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해요. 그럼 빼기 1 해준다 했지. 빼기 1. 여기다 대입해야 되고 여기다 대입해야 돼.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요. 맞죠? 구하라고 하는 게 AN 맞죠? 아니네. A1 더하기 A7이네. A1 더하기 A7 결국 누구 구하라는 거야? 2A의 4를 구하라는 거잖아. 2A의 4를 구하라는 거지. 등차 수열인데 합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등차 중항 또는 뭐 등차 수열 합. 그죠? A4가 얼마니까? 4 대입하면 10. 그래서 정답 얼마? 20이다. 이해되겠니?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번엔 뭘 주냐면 SN이 N제곱 플러스 N이래. SN은 네. 뭐야? 정말. I'm sorry. 야, 이거 등차 중앙 못 쓰네. 두 번째 항부터니까. A1 플러스 A7을 구하라고 했네요. A1이 다르구나. 이런 함정에 걸리지 말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보여준 거야. 어때요? 좀 짜치지만 그래도 괜찮죠? 자, 첫 번째 항은 3. 일곱 번째 항은 얼마? 16입니까? 뭔가 이상하다. 왜 답이 다르게 나오지? 아니네요.
자, 그럼 답은 19가 된다.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SN이 n제곱 플러스 n이다. AK가 20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AN 바로 구할 수 있죠. 왜?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일반항의 등차 수열. 어떻게 돼요? 2n에 플러스 그냥 2n입니까? 네, 그냥 2n이네요. 너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0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K는 얼마?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석했니? 예,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알려줬던 것들,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오케이? 내가 문제 풀 때 막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런 부분들을 너네들이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알려주지 않은 내용은 다른 문제 풀이 할 때 또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알고 풀지 않아. 알겠지? 분명히 알려주고 너네들도 알게 한 다음에 일단 내가 푸는 거 보여주고, 너네들이 스스로 체화해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그 부분은 내가 자연스럽게 풀 거고 너네들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